요양보호사와 중소기업 사장 환자의 운명적 만남, 100억 재산을 상속받은 요양보호사 서울의 명문대학교 캠퍼스는 늘 싱그러운 청춘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갓 20살이 된 김대식과 박경숙은 운명처럼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둘은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대식은 훤칠한 키에 지적인 매력을 지녔고 경숙은 빼어난 미모와 상냥한 성격으로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둘의 연애는 캠퍼스 내에서도 유명한 한 쌍의 아름다운 드라마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도서관 앞을 거닐거나 벤치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4년간의 뜨거운 연애는 마치 한 편의 청춘 영화 같았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5, 둘은 마침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경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늠름하고 듬직한 모습의 대식은 그녀를 평생 지켜줄 든든한 배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결혼 후 경숙과 대식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째 딸은 아빠를 닮아 총명했고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아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에도 점차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식에게 결혼 생활의 권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잦은 야근과 출장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뒤로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대식은 가정보다는 외부의 유혹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늦어지는 귀가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바뀌고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의심이 사실일까 두려웠고 행복했던 가정이 깨질까봐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두 딸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남몰래 흐느꼈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진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5이 되던 해 대식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경숙은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었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실감 속에서 경숙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밥 한 술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번뇌 끝에 경숙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행한 부부의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합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경숙은 이제 두 딸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혼 후 경숙은 절망 속에서도 두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습을 거쳐 당당히 자격증을 손에 넣은 경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보호사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경숙은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점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출근한 곳은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60세의 중소기업 회장 정병철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정 회장님은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사별한 아내를 뒤로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묵묵히 다하며 두 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촉망받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국내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형 병원의 안과 의사로 자리 잡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한국에 들러 아버지를 찾아뵙고 미국에서도 자주 연락을 드렸지만 정 회장님의 외로움은 채워지기 힘들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홀로 지내며 늘 허전함을 느끼던 정 회장님에게 박경숙 요양보호사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경숙은 타고난 미모와 더불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 회장님 댁으로 출근하여 그의 일상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불편한 몸을 가진 정 회장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며 산책을 돕는 등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간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숙은 정 회장님의 말벗이 되어주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사업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자랑까지 정 회장님의 이야기에 경숙은 늘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 회장님의 적적했던 삶에 웃음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경숙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점차 그녀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습니다. 경숙 역시 정 회장님에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쌓인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경숙에게 정 회장님은 마치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이혼 후 겪었던 상처와 외로움을 정 회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받았고 그녀 또한 정 회장님을 누구보다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선 묘한 교감과 인간적인 애정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정 회장님의 저택은 더욱 고요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정 회장님의 외로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 회장님은 경숙과 함께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섞인 고요함 속에서 정 회장님은 더 이상 자신의 깊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경숙을 향한 깊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경숙 씨,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소. 갑작스러운 고백에 경숙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번졌습니다. 그녀 또한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키워왔던 정 회장님을 향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정 회장님에 대한 존경과 애틋함,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갈증을 해소하듯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 회장님은 경숙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고 경숙은 그의 따뜻한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통해 교감하고 숨결을 나누며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의 관계를 통해 두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깊은 의미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정욕과 감정이 폭발하듯 분출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님은 밤새 경숙과 나눈 사랑을 회상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는 경숙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경숙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오랜 계획이었던 사회 환원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모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그의 뜻이었으며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숭고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 중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박경숙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의미를 넘어 경숙에 대한 정 회장님의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외로운 노년에 찾아와 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녀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오랜 법률 고문인 변호사를 불러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도 정 회장님의 이 파격적인 결정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그의 뜻을 존중하며 모든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1년 뒤 정병철 회장님은 노안으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경숙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의 깊은 애도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정 회장님의 유언이 공개되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 중 절반이 모교에 기부된다는 사실에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경숙이라는 요양보호사에게 무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상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경숙은 정 회장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정 회장님이 물려준 100억 원으로 두 딸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 회장님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숙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과 풍요로운 삶을 찾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 회장님과의 인연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감사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